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1월 18일이고요. 네, 저녁 11시입니다. 네, 오늘 볼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고요. 이게 제가 목요일날 영상을 찍었어요. 목요일날 이제 뭐 공시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횡보 기간을 가지면서 오늘 같은 공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매도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잡아야 될까? 요거를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공시가 나왔고요. 무슨 공시가 나왔나요? 유상증자 결정 해갖고 단가가 바뀌었다 라는 공시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얘네들 빨라요. 전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45억 들어오는 거, 이거 주가 음봉 하나 딱 때려놓고 주가 눌러갖고 이거 단가 바꿀 거예요. 단가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거의 그렇게 본다 라고 말했는데, 요게 목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게 오늘 나온 겁니다. 얘네가 원래 3,255원에 45억을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날짜는 그대로고 납입자를 바꾸면서 단가를 바꿨어요. 네, 단가를 바꿨고 금액도 좀 바꿨습니다. 단가가 낮아지니까 원래 3,255원에 들어오기로 했던 게 2,595원으로 단가가 낮아지니까 금액도 낮은데 주식수는 늘어났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주식수는. 투자자분들 좋으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원래는 그럼 이 기준 주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냐? 네가 말하기로는 1개월 가중 평균 1개월, 일주일, 최근일 이렇게 가중 평균 해갖고 N빵 때린다며. 그럼 이게 지금 주가가 하루 이틀 내려왔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여기서 그냥 며칠 만에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정 전에는 기준주가 산정을 이렇게 했어요. 기준주가 산정을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산술 평균 주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1개월, 일주일, 최근 그 청약일 일주일 전, 그리고 최근일, 이거는 모든 기준이 청약일로 보시면 돼요. 청약일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증자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시작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가 증자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청약일 기준이고요. 이 기준으로 1개월 전, 그리고 일주일 전, 최근일 전 가중평가를 내서, 이게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산술평균으로 나온 가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A가 원래는 이 가격에 10% 할인 받아서 들어오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은 이 산술평가 가격에서 10% 할인받은 상태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보통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준주가 상정을 어떻게 했냐면 산술평균 주가와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 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내용 전체 산술평가 1개월 전부터 해갖고 그게 A라고 하면, 이 가격하고 B라는 가격이 있어요. B라는 가격인 최근일 산술 가중평가. 이거 진짜 좀 못된 거죠. 안 좋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근일 기준은 3거래일, 그러니까 청약일 3거래일 전,
만원짜리 주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형님들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만원짜리 주가가 있어요. 만원이에요. 만원. 근데 이게 한 달 평균을 때렸을 때 만원이야, 주가가. 근데 1개월 평균을 때렸을 때 만원이야. 그리고 만약에 청약일 일주일 전 가중평가가 만약에 뭐 9,800원일 수도 있고, 최근 일에 뭐 9,500원이 됐어요. 만약에. 이러면은 이걸 n분의 1 해갖고 10% 할인받아 들어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얘네는 이 금액하고 요 최근 일 금액하고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낮은 걸로 주가 산정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세요. 오늘 공시가 나왔죠? 그럼 3거래일 하나, 둘, 셋. 11월 13일, 14일, 15일 기준으로 주가를 잡아서 주가를 이렇게 밀어놓고 단기로 밀어놨잖아요. 단기로 이렇게 주가를 밀어놓고 하나, 둘, 셋. 오늘 빼고 금, 목, 수, 목, 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 최근일 산술 평균을 낸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요 3일 기준으로 산술 평균을 해서 이 전체 한 달 평균 따진 산술 평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싼 걸로 기준주가 산정을 했으니 당연히 수, 목, 금 기준이 되겠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10억 소액 유상증자도 60% 70% 구간에서 때리면서 자기들 이익 볼 거 이익 봤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3일 주가를 눌러놓고 그거 평균을 내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달 평균 전체 산술 평균으로 따지면 3,379원인 거예요. 여기서 10% 할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최근의 가중평균 2,879원. 2,800 최근일 3거래일 이거 2,879원이야. 여기서 10% 할인 받을 거야. 또 이렇게 해서 단가가 바뀐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요게 기준주가 산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발행가액이 2,595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납입자가 바뀌었어요. 갤럭시 제1호 투자조합 한종수씨랑 박준상씨가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는 투자조합입니다. 그럼 뭐 한 21억 5천 21억 5천 이렇게 아마 납입을 할 예정인가 보죠. 그리고 조합은 24년도에 설립되었다. 자, 그리고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이분들이 이렇게 5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21억 5천 21억 5천 내서 이렇게 투자한 걸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딴 데서 자기가 돈을 모아갖고 투자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43억으로 바뀌었고 단가가 2,595원으로 바뀌었다. 투자 잘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저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주가 이렇게 부러진 거 왜 부러졌냐? 첫 번째, 15억 소액 유상증자는 엑시트한 것 같다. 이거 2,580원짜리였습니다. 4,000원 위에서부터 때렸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무리 못 먹어도 50% 이상 먹었겠죠. 50% 이상 먹었을 것 같고, 때렸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어요. 주저앉았는데 딱 3거래일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했죠. 이분들이 이거 익절하고 뒤에 나올 3자 배정 싸게 찍을 거다. 싸게 찍을 거다.
저라면 그렇게 한다 라고 말했죠. 저라면. 내가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자 배정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왔지만 주가는 12%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요거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참고해 주시고요. 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증자될 예정인 애들이에요. 12가 일단 기본적으로 200억이 들어오기로 했고, 요 단가는 싸요. 요 단가는 싸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아마 변동되지 않을 거로 봐요. 않을 확률이 높아요. 변동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 단가가 싸기 때문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12가. 그리고 플리트 파트너스라고 납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선아람 씨가 원래 지분을 100%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 분이 플리트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똑같고 유윤미 씨로 바뀌었어요. 100%입니다. 지분. 현재 납입하기로 한 거는. 다만 저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추가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도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200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한 사람 이름으로 맞춰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납입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딜레이가 되면서 납입자가 변경될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200억을 이분이 혼자 맞춰올 수 있을까? 물론 이분이 차명으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자 배정이 하나 있죠. 12월 20일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동화 씨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분은 10억 소액 유상증자 참가자 중에 한 분이에요. 유증 참여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익절했겠죠. 아무래도 익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으면 10억 소액 유상증자 2,580원짜리 싸게 잡았으니까 위에서 4,000원 위에서 때려갖고 익절하고 그 금액 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납입자는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납입자는 바뀌었지만 단가가 변경되는 거는 정확하게 맞았죠. 2,595원으로 더 싸게 집어넣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거의 무슨 10억 이상씩 유상증자 넣는 분들이 단타를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잖아요. 10억 넣고 싸게 넣어서 그 단기에 60% 수익 보고 주가 다시 싸게 눌러서 다시 또 45억 또 집어넣고 싸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쨌든 요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만약에 계속 들고 있다면 언제 매도해야 될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 요거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매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꼭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본인 투자 방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때 제가 보는 주식을 삐뚤어 보는 눈, 오로지 돈만 보죠. 돈만 보기 때문에 돈의 흐름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자, 현재 지금 그거를 알기 전에 현재 구조를 알아야죠.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지금 현재 구조, 오늘 11월 18일 구조, 대주주 주식이 있죠. 이거는 락이 걸려 있습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못 팔겠죠. 락이 걸려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구주 FI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530원짜리 220만 주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되고, 왜 추정이 되냐? 4,000원 위에서 때렸을 때 얘네들도 팔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맞죠. 팔 수 있었을 수 있지만 220만 주입니다. 3,500원 위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나왔는지의 흐름을 보시면 본전도 못하고 팔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분 공시가 따로 나오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플러스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이프 시멘틱스를 이루고 있는 지분 큰 구조를 보면 대주주, 구주 FI, 개인 투자자, 이런 구조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는 이유입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 지금 12를 납입해야 되는 게 일주일하고 조금 더 남았죠. 근데 얘네 단가가 1,900원대야. 1,900원대라 그냥 지금도 납입해도 되는 단가예요, 사실. 지금 납입해도 되는 단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지금 3,000원에 있지만 주가가 막 쭉 올라가. 막 쭉쭉 올라가. 막 4,000원, 뭐 5,000원 막 이렇게 가. 그러면은 아까 그 유윤미 씨가 12를 납입하기로 했는데, 유윤미 씨가 만약에 납입을 안 하고 혼자 돈을 못 갖고 오고 여러 군데서 투자를 받아서 갖고 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주가가 막 4,000원, 5,000원 막 날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 12 납입을 할 확률이 높겠죠. 왜? 투자자들을 모으기 쉽잖아. 이 사장님 1,900원짜리 12 있는데 여기 이 회사에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투자자들을 모을 때 투자자들이 뭘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사업에 대한 비전도 보고, 두 번째 뭐 봅니까? 당연히 주가를 먼저 보겠죠. 그럼 주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주가 보고, 그럼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 단가는 1,900원대 고정돼 있는,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도 1,900원대로 고정돼 있는 단가의 12 채권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자들을 모아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될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얘네들이 10억 소액 유상증자들은 익절을 시켜줬어. 60% 윗구간에서 딱 팔게끔 해줬어. 먹었죠? 10억 소액 유상증자들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그분들이 딱 팔고 나서 다시 또 투자자들 단가를 낮춰줬네. 응? 그럼 이분들도 돈을 납입해야 되잖아요. 2,595원에 갤럭시가 넣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갤럭시도 내가 아무리 단가가 싸게 들어와도 나는 1년 동안 락이 걸리는 사람이고 4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주가 한번 올려다 놓는 걸 보면 아무래도 돈을 납입하기가 쉽겠죠. 지금 단가가 2,500원이야. 그러면은 단가가 3,000원일 때 삼자 배정 애들이 돈이 들어오는 거랑 지금 주가가 5,000원 막 4,000원 이상으로 막 올라갈 때 막 쭉쭉 때리고 있어. 그때 돈을 넣는 거랑은 다릅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이 마인드가 달라져요. 돈을 납입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필요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프 시멘틱스의 마지막 피날레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신규 자금 말고 기존 엑시트들 자금들의 피날레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이유로 이런 분들 납입을 이유로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하지만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제 이 구주 엑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요때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요때가 매도 포인트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10억 소액 유상증자 넣은 사람들은 일단 1차적으로 먹고 나갔고 여기 돈 넣은 사람들 지금 대주주 말고 10억 소액 유상증자 넣은 사람들은 먹고 나갔다고 쳐. 그러면 이제 대주주랑 돈 넣을 때 같이 넣은 구주만 남은 거 아니야. 구주 엑시트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세 가지가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2 납입이 수월해지고요. 두 번째, 3자 배정 납입 단가가 낮춰진 상태에서 이것 역시 납입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구주 엑시트가 그 상승 파동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하면 이번에는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졌어. 구주 엑시트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이번에 꼭 구주가 나갈 때 꼭 팔아야 되냐? 얘네가 팔 때 꼭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주 엑시트가 끝나고 나서 얘네들도 돈을 납입을 했다고 쳐. 납입했습니다. 납입 완. 만약에 납입 완 했어.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라이프 시멘틱스의 투자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아까는 이 구조였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는 이 구조였어요. 그리고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서 구주 엑시트가 일어나고 12가 돈이 막 투자금이 들어오고 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금이 막 들어와. 그러면 막 개미들 호재다 이러죠. 네, 당연하죠. 호재로 생각하겠죠. 다만 그 전에 구주 엑시트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투자금이 유치된 이후에는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대주주,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대주주 주식 락 걸려있어요. 못 팔죠? 네. 락 걸려있어요. 못 팔아요.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동일하게 락이에요. 못 팔아요. 자, 그러면은 200억을 받았어. 신주 그 투자 명목으로. 아, 이거 주식이 아닌데. 이거는 채권입니다.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200억을 들고 있어. 이거 1년 전매 제한이에요. 이거 동일합니다. 이거 1년 락이에요. 자, 3자 배정 43억 들어왔어. 와, 투자금 들어왔네. 예. 어차피 1년 전매 제한입니다. 락이에요. 그럼 얘 락. 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갈 사람 없어지는 겁니다. 나갈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도래하는 송승재 전 대표이사의 20억 유증 자금이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보고 가기에는 너무 작죠. 보세요. 구주 엑시트의 피날레가 끝나고 나면 지분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락 걸리는 대주주 주식, 락 걸리는 200억 12, 락 걸리는 3자 배정 43억,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까요? 구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M&A 주식을 봤을 땐 매도 타이밍은 지났다고 봅니다. 지나간다고 봐요. 이 10이랑 이 3자 배정이랑 들어올 때 뉴스도 막 때리고 할 거예요. 아마도. 왜?
신규 투자 자금 유입됐다. 막 시간 외에 막 상한가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나갈 사람 얘네들이 만약에 다 팔고 나갔어 그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나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삼자 배정이나 시비가 들어오고 나서 구주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트 흐름에서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주식을 삐뚤어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는 이 구주 엑시트가 끝나고 나서는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년 락이에요. 최소 1년 락입니다. 형님들 아시겠지만 시비가 납입이 되고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해볼게요. 시비가 납입이 될 때 그리고 삼자 배정이 납입이 될 때 어떻습니까? 형님들 이거 개인 투자자들 거의 다 호재로 인식하고 있죠. 당연히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호재.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예요. 호재인데 이전에 거래가 터지면서 막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꼭대기쯤에서 박스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부근이거나 이런 부근에서 다시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근이거나 아니면 쳐서 박스를 치면서 이 부근에서 이런 납입이랑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왜? 엑시트를 하고 있잖아. 쌍봉이 만들어지기 근처거나 올라가서 박스를 치고 있다는 거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끄트머리에 얘네들을 만들어 놨을 수 있어요. 얘네들의 납입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끄트머리에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그 전에 엑시트 한다는 가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호재로 인식돼서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자나 12 납입 이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주가 상승이 그 전에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납입 이후에 또 거기서 더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요. 그 전에 만약에 반응이 없다가 거래량이 없고 만약에 반응이 없다가 이 이후에 날아갈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거나 거래량이 죽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근데 그 전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호재를 반영하고 그게 일어나면은 이미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호재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 하면은 저 납입 근처에 맞춰서 호재 뉴스들이 막 온갖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이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 재료가 스피어 파워죠. 그리고 스피어 파워가 붙어갖고 라이프 시멘틱스로 가서
막 지금 뉴스 나오고 이제 전문가님들 뭐 다른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온다면 얘네들이 메인 재료잖아요. 메인 재료인데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고 만약에 진짜 뭐 뉴스를 스페이스 X 1차 밴더 뭐 이런 막 소리를 막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확정된 건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확정된 건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들을 막 보기 쉽게 막 찌라시처럼 돌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형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의 공시 움직임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때요? 10억 소액 유상증자 찍어서 2,580원에 찍어갖고 얘네 딱 주식으로 상장시켜놓고 60% 먹고 엑시트 시켜줬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주가 또 여기서 눌러갖고 한 번 더 43억 들어온대. 그리고 200억 주가 12 맞추려고 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 형님들 진짜 재료가 죽이거나 그냥 막 성공할 회사들이고 그러면 이 스피어 파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IPO 했습니다. IPO 하죠. IPO 하죠. 기관 투자자들 돈 싸들고 옵니다. 투자 좀 하게 해주세요. 스페이스 X에 납품하시면서 회사 진짜 좋아진다면서요. 근데 지금 공시 움직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다시 주가 눌러서 43억 넣고 10억 먼저 넣고 그분들 엑시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60% 구간에서 크게 한번 때린 거는 분명히 그분들일 확률이 높고, 거기에 10이 자꾸 딜레이 되고 10이 넣는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로 말도 많고, 이 회사가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M&A 주식을 분석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 회사가 찐이에요. 재료가 찐입니다.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잡주로 인정하고 돈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의 흐름만 보시는 게 이런 주식을 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재료에 매몰이 되면 형님들 이번 구주 엑시트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하면 구주 엑시트가 끝난 다음에는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 왜 주식 그렇게 삐뚤어게 보는 거야? 진짜 회사 좋아갖고 주가 계속 관리해주고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M&A 이런 주식들에서는 희박합니다. 확률이. 팔 사람들 다 팔고 먹을 사람들 먹고 돈 집어넣을 사람들 다 집어넣고 끝났어. 그럼 굳이 주가 관리를 안 해요. 왜? 주가가 내려가야 좋아. 내려가야 좋아. 엑시트 이후에는 왜? 추가 투자 받을 수도 있고 추가 투자 받을 수도 있고요. 추가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돼? 투자자가 싸게 받아야지. 투자자가 싸게 받아야지. 지금 요 단기 흐름에서도 얘네들은 싸게 해주려고, 싸게 받으려고 그렇게 주가를 밀어갖고 싸게 들어오잖아요. 형님들 보셨잖아요. 최근에 3거래일 맞춰갖고 주가 2,500원으로 3자 배정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3,200원에 찍은 애들이 그 주가 눌러갖고 3거래일 밑으로 맞춰갖고 2,595원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형님들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어떻습니까?
구주 엑시트들 나가고 나서 주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엑시트, 구주 엑시트들이 나온다 하면 그때 매도 타이밍을 꼭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나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사를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의 흐름에 대한 구조를. 그래서 그 구주들이 나가고 나면 회사가 어떻게 구조가 바뀌는지, 누가 주식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얼마나 락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구주 엑시트는 3,500원입니다. 3,500원 단가 애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가서 엑시트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엑시트가 3자 배정 지금부터 당장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3자 배정 이후에 달릴 수도 있는데 12 납입 이후부터 달려갖고 3자 배정 납입 때까지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달릴지, 아니면은 3자 배정 이후 다 끝내놓고 달릴지, 그것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봐야 할 것 같고, 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쪼개서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세금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가 주가가 이렇게 왜 밀렸고, 왜 밀렸죠? 10억 소액 유상증자들 판 것 같다. 그리고 주가 여기서 잡아주는 거 봐야 된다고 했는데 딱 3일 동안 잡아놓고 뭐 했죠? 예, 싸게 3자 배정 단가 조정했죠. 예,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빠르게. 왜 그럴까요? 보통은 이렇게 길게 횡보를 시켜놓고 돈을 맞춰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빠르게 눌러놓고 딱 3거래일 돈 싸게 맞춰놓고 오늘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구주 엑시트 나올 때 개인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거래가 많이 터져야 하고요. 220만 주 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스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구주가 엑시트 할 때 같이 못 팔면 어떤 구조로 회사의 지분이 바뀌는지, 우리만 여기서 계속 재료 외치고 야 1차 밴더야, 야 스페이스 X야, 계속 재료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형님들이 올리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엑시트 할 때 꼭 끈 아니어도 저같이 주식을 삐뚤어 본다면 같이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매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을 편협하게 봐요. 예. 돈의 흐름만 보고 주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이 보는 매도 타이밍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진짜 회사가 진짜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 관리가 되고 계속 재료가 터지고 막 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M&A 주식들처럼 M&A 순간에 반짝했다가 내려가는 그런 보통 주식들 말고 스피어 파워가 잘 돼서 쭉쭉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여타 다른 그런 종목들처럼 욕 안 먹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싫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 뭐 예상된 흐름대로 가고 있었고요. 예, 매도 타이밍이랑 이후에 12들이 들어오고 3자 배정이 들어오고 나면 어떤 구조로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